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보잉 747의 가장 유명한 특징이 실제로는 우연의 산물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전보제트에 혹은 처음부터 승객 객실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항공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747의 혹에 대해 모르셨던 10가지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항공의 세계 무대 진출부터 보잉이 가장 큰 도박을 했던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준비되셨나요? 비밀 1. 우연한 아이콘 초음속 꿈이 낳은 현실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대한항공 747편을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그 특징적인 혹을 보면 자랑스러우시죠?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디자인은 결코 승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보잉 엔지니어들은 미래의 초음속 항공기가 상업 항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당시 콩코드 프로젝트가 막 시작되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음속을 뛰어넘는 여객기가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심지어 소련까지도 초음속 여객기 프로젝트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잉 경영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래의 모든 승객이 초음속 항공기로 여행한다면 우리의 큰 비행기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화물 운송이었습니다. 그래서 747은 주로 화물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승객 운송이 일시적인 과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항공기가 쉽게 화물 구성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상징적인 혹이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조종석을 주갑판에서 위로 ом긴 유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코가 완전히 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화물 부품을 적재하려면 코를 들어올릴 수 있는 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에미레이트 항공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상층부가 실제로는 화물문 위에 조종석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창립자인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항공업 진출을 기억해보세요. 그도 국제항공에 투자하며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보잉 엔지니어들도 비슷한 용기를 보였지만 완전히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둘 다 상상했던 미래가 매우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 2. 초음속 착각. 항공계의 가장 큰 잘못된 예측. 그렇다면 이 큰 착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1960년대 중반 세계 항공 전문가들은 초음속 여객기가 1980년대까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콩코드의 상업적 성공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말입니다. 미국도 자체 초음속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투백44를 비행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미래에는 아무도 느린 항공기로 여행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런던에서 뉴욕까지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왜 8시간 비행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조 서터 747의 수석 설계자는 그의 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항공기를 미래에 완전히 화물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에서 20년 후에는 어떤 승객도 정상 속도로 비행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접근법은 한국 문화의 미래를 위한 준비, 철학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한국 사업가들도 장기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보잉 경영진은 초음속 미래에 대해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747의 승객 버전을 단지 임시 해결책으로 보았습니다. 이 항공기로 10에서 15년간 승객을 수송한 다음 모두 화물용으로 전환하자는 생각으로 행동했습니다. 바로 그 혹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조종석 이주 갑판에서 분리되었을 때 나타난 공간은 처음에 무엇을 할지
명확하지 않은 빈 공간이었습니다. 초기 설계에서 엔지니어들은 여기에 기술 장비, 연료 탱크 또는 더 많은 화물 공간을 놓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누군가가 여기에 몇 명의 승객을 앉혀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밀 3. 우연한 럭셔리, 명성의 우연한 탄생. 첫 번째 747 테스트에서 상층부의 작은 공간은 기술 직원과 테스트 팀만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비행 중에 장비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갔습니다. 어떤 럭셔리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상업 비행이 시작되었을 때 항공사들은 이 공간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747 고객인 페남은 이 공간을 1등석 승객을 위한 특별 라운지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항공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한 문화를 기억해 봅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어려움에서 기회를 만드는 예술입니다. 한국 예술가들도 종종 실수와 우연에서 작품을 창조합니다. 보잉 엔지니어들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혹은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우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문자 그대로 조종사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상황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한항공도 1970년대에 첫 747을 도입했을 때 그 상층부를 특히 VIP 승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서울의 사회 엘리트와 비즈니스 세계의 거물들을 위한 특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항공 여행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747의 상층부에 앉는 것은 진정한 명성의 표시였습니다. 1973년 대한항공의 첫 747이 서울에 착륙했을 때 공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거인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혹을 본 모든 사람이 이것이 진짜 비행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밀 내 엔지니어링 기적,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 하지만 그 혹을 만드는 것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항공기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한국 아파트 위에 추가층을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기초를 강화하고 정적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혹은 공기 저항을 증가시키고 연료 소비를 높였습니다. 통통 테스트에서 엔지니어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혹 없이는 항공기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장점이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난류에서 덜 흔들렸습니다. 그 혹은 마치 항공기의 균형을 잡는 무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도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747은 다른 항공기보다 훨씬 부드럽게 비행했습니다. 보잉 팀은 한국의 눈치 문화처럼 상황을 읽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 혹 덕분에 747은 다른 항공기와 시각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금값이었습니다. 어떤 광고도 그 혹이 만든 시각적 효과보다 강력할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또한 그 혹 덕분에 항공기의 무게 분배가 더 나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료 탱크가 더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엔지니어링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비밀 5. 한국인의 연결. 아시아에서 명성의 여정. 흥미로운 점은 대한항공이 전 세계에서 747의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총 100대가 넘는 747을 도입했습니다. 그 혹 디자인은 대한항공의 국제적 명성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양호의 항공업 진출도
우연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운업에서 왔지만 대한항공을 인수했을 때 항공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도 보잉 엔지니어들처럼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1980년대 서울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대한항공의 747들이 세계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CNN, BBC 모든 주요 채널이 한국에서 뉴스를 만들 때 그 특징적인 혹은 한국의 현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양호의 아들 조원태가 현재 대한항공의 수장입니다. 그도 747의 특별한 위치를 믿습니다. 746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혹은 우리 야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종사들도 747의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7441을 조종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라고 은퇴한 박민수 기장이 말합니다. 그 혹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평범한 항공기가 아니라 전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요. 비밀 6. 우연의 힘. 계획되지 않은 성공의 철학.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큰 성공이 정확히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보잉 엔지니어들이 화물기를 설계하면서 항공계의 가장 상징적인 여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말하면 온다는 뜻입니다. 보잉도 초음속 항공기를 말하면서 아음속 항공기의 절대 왕을 만들었습니다. 이 역설은 한국 철학의 음양 개념을 연상시킵니다. 대립의 통합입니다. 그 혹은 오늘날 에미레이트 항공 A380에서 루프트한자의 거인에서 심지어 에어포스 1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747의 그 우연한 우아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계획되어 만들어졌지만 747회 혹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의 전 CEO 조양호의 말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최고의 계획은 계획한 것과 정반대로 나오는 계획입니다. 그도 대한항공을 작은 국내선 항공사로 구입했지만 세계적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밀 7. 초음속 꿈의 끝. 콩코드의 비극. 그렇다면 초음속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콩코드는 1976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보잉이 두려워했던 시장 지배를 결코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연료 위기, 환경 우려, 소음 문제 및 천문학적 비용 때문입니다. 콩코드의 티켓은 너무 비싸서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 개의 노선에서만 운항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콩코드를 전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노선에는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2003년에 콩코드는 은퇴했습니다. 단 20대만 생산되었고 대부분 손실을 입었습니다. 보잉이 두려워했던 초음속 혁명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47회 혹은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 속담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를 연상시킵니다. 초음속 기술이 너무 급하게 밀어붙여져서 자연스러운 진화를 완료하지 못한 채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비밀 8. 진짜 목적의 발견. 화물의 복수 아이러니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747의 혹이 오늘날 진짜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객 747들이 은퇴하는 동안 화물 버전들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대한항공의 화물 함대에는 수십 대의 747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혹은 이제 정말로 화물 문 위에 조종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밤의 대한항공 카고 747을 보신다면 그 혹의 원래 목적을 기억하세요. 50년 후 보잉 엔지니어들의 첫 번째 계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불교 철학의 윤회 개념을 연상시킵니다. 모든 것이 순환 속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747의 혹도 승객 운송 후 화물 임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물 회사들도 이 아이러니를 알고 있습니다. 혹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747이 이제 설계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 운송입니다. 비밀 9. 현대적 교훈. 새로운 세대 항공기의 혹 추구. 오늘날 에어버스 A380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2층 거대 항공기 시대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747에 혹은 여전히 그 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디자인이 우연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현대항공기 설계자들은 여전히 747 혹의 마법을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잉 777X의 접이식 날개, 에어버스 A350의 곡선형 동체, 모두 그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대한항공의 CEO 조원태의 말처럼 747은 우리에게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 혹의 이야기는 한국 자체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이 애착은 한국 고유의 정문화를 연상시킵니다. 논리를 넘어선 감정적 유대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항공기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조용하고 더 환경 친화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747의 혹만큼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혹은 계획되지 않고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밀 10. 영속적 유산, 우연의 불멸성.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747회 혹은 항공기의 가장 큰 우연이었지만 가장 지속적인 유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누구든지 그 독특한 실루엣을 보면 즉시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모든 747은 이 우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하늘을 지나가는 그 거대한 항공기들은 계획되지 않은 아름다움, 계산되지 않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비행기를 그릴 때 혹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혹이 항공기를 일반 항공기와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리는 것이 실제로는 우연의 결과라는 것을 모릅니다. 1960년대 보잉 엔지니어들이 화물 문을 위해 위로 옮긴 조종석으로 모르는 사이에 항공기의 가장 강력한 상징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항공도 그 상징을 소중히 여기며 세계적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부터 747을 보실 때마다 그 혹의 진짜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항공계의 가장 큰 우연을, 가장 아름다운 성공을, 이 이야기는 때로는 최고의 일들이 전혀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사에서 세계적 거인으로 변신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기술 강국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혹은 우연도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